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학과 관련되는 우리 인간의 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눈에 대해서 좀 배우고 대학교 때도 광학에서 조금 배우는데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광학과 관련된 부분을 깊게 탐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적에는 단순하게 강의만 해가지고서는 이것이 너무나 단조로운 공부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호기심과 함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사진기 실험 실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아하, 사진기와 인간의 눈이 이렇게도 닮았고 잘 대응이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몸소 느껴야 이번 시간이 재미있지, 그런 실험 실습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건 이거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에서 상이 어떻게 맺히는가, 그것에 대한 실험 실습을 해가지고 앞전 강의에 제가 첨부를 했거든요. 그 강의를 여기 있으니까 다시 클릭해서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제일 추천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진기에 의하여 어떻게 상이 맺히고 그것을 어떻게 필름을 현상하고 또는 이미지 센서에서 받은 영상을 어떻게 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라는 것에 대해서 대충 아셨을 거예요. 지금부터서는 사진기하고 우리 인간의 눈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렌즈 공식 있잖아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때 F분의 1은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것마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가서 클릭하셔가지고 이 공식의 의미를 잘 알고 오시면은 이번 시간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먼저 실험 실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면서도 안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똑같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가 인간 눈 속의 맹점이라는 곳에 상이 맺혀지면은 그 맹점에는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을 못 하거든요. 실험 실습을 해야 제대로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실험 실습을 해보냐면은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그것들을 눈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눈 가장 바깥 있죠. 이 바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공막이라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공막을 보려면은 사람 눈동자를 보면 돼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쫙 봐보면은 가장 바깥이 공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공막 부분 중에서도 인간의 눈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이 막을 각막이라고 해요. 각막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각막 이식 수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결막염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결막이. 그때 그 결막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공막 있죠. 가장 바깥에 있는 공막을 더 바깥에서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을 결막이라고 해요.
그 결막에가 염증이 생긴 것이 결막염이라고 해가지고, 결막에가 염증이 생기면 눈알이 하얗게 보여야 될 부분이 빨갛게 보여지잖아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이 결막은 여기 있는 각막은 감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막은 공막에서 투명한 돔 형상의 막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은 이렇게 폭 튀어나왔잖아요. 사람 눈을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각막에서도 빛이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맥락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맥락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가장 바깥의 막이 공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또 하나의 막을 맥락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맥락막 같은 경우는 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검정 커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왜 검정 커튼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눈 내부를 어둡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입사된 빛이 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깥에서 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수정체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망막, 즉 사진기의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에다가 상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쪽이 밝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상이 더 잘 안 보이겠죠? 마치 햇빛이 너무 밝아버리니까 하늘에 있는 별빛이 안 보이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맥락막은 새카만 막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모양체 근, 즉 모양체가 근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체 근 이렇게도 얘기를 해 주는데, 이 모양체가 무엇이냐면은 맥락막과 연결된 수정체 주변의 근육이라고 했거든요. 즉 말해서 이게 새까만 게 맥락막이잖아요. 맥락막에서 쭉 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맥락막의 일부는 홍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모양체. 그런데 모양체라는 것은 근육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체 근이라고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체, 이것이 지금 수정체를 딱 감싸고 있는데, 모양체가 이 안에 있는 게 수정체라고 하고 밖에 있는 이것이 모양체 근육이라고 합시다. 모양체가 이렇게 수축을 한다. 그러면은 수정체가 수축이 되어지겠잖아요. 수정체가 수축이 되어진다, 그 말은 곡률 반경이 감소한다, 그 말이죠. 곡률 반경이 감소를 해진다, 그 말은 초점으로 말하면은 초점 거리가 감소되진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만약에 여기 모양체가 수정체를 꽉 누르지 않고 그냥 이완돼 있다, 이완이 되어지면은 수정체가 어때요? 점점 커지면서 이 곡률 반경이 점점 커지겠죠. 즉 앞과 뒤의 곡률 반경이 각각 점점 커지겠잖아요. 곡률 반경이 커진다, 그 말은 이 수정체의 초점 거리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멍해도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홍채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홍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홍채라는 것이 앞에 있는 이것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 눈을 보면은 앞에서 정면으로 보면은 어때요? 한가운데가 새까만 동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는 주로 밤색으로 많이 보이고, 서양인 같은 경우는 푸른색으로 많이 보여지죠. 이 동공 주변이. 이때 이 동공 주변에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홍채라고 하거든요. 이 홍채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지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홍채가 어떻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진기에 대해서 배울 적에 조리개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로 외부에서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거든요. 조리개가 가운데 구멍을 크게 해버리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해버리면 빛이 작게 들어오듯이 홍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이게 지금 홍채예요. 이건 단면이고 이것은 정면에서 본 모습이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가면은 홍채가 확장을 해요. 즉 홍채가 확장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홍채가 여기 있는 맥락막하고 연결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확장을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 원판이 확장을 해버리면 이쪽 구멍이 작아지게 되어지거든요. 즉 말해서 지금 현재는 홍채가 이만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홍채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을 했지만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어때요? 작아지겠잖아요. 이쪽 주변은 무엇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맥락막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고로 홍채가 수축을 하게 되어지면 동공이 커지고, 확장을 하게 되어지면 동공이 작아진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채 지 자체가 그렇게 커지고 적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홍채 주변의 근육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정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정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렌즈거든요. 이 수정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양체에 의해서 두께가 조절되는 투명한 물질을 수정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렌즈예요, 렌즈. 이 모양체에 의해서 얘가 수축이 되어지면 곡률 반경이 작아지고, 이완이 되어지면 곡률 반경이 커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양체의 활동에 의해서 곡률 반경이 조절이 되어져 가지고 초점이 조절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곡률 반경과 초점이 어떻게 연결되어졌길래 모양체가 수축하거나 이완이 되어지면 초점이 변경이 되어지는가, 그 공식은 바로 이쪽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초점거리 n12-1 해놓고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r1은 양수, r2는 음수잖아요. r1은 이쪽에 있는 것을 곡률 반경, r2는 이쪽에 있는 것을 곡률 반경인데, r1은 양수, R2는 음수,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으로 씌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R1분의 1 플러스 절대치 R2분의 1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R2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R2 값을 0보다 큰 절대값으로 써주고 이쪽으로 플러스로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1이나 R2가 작아지면은 F도 작아지고, 이것들이 커지면 F도 커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기에서는 렌즈를 앞뒤로 이동시킴으로써 물체와 상거리를 적절하게 조절시켜 가지고 상이 잘 맺게 할 수 있잖아요. 저거 촬영을 할 적에는 렌즈는 가만히 놔두고 상면을 앞뒤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말이나 상면은 가만히 놔두고 렌즈를 앞뒤로 갔다 왔다 했단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눈 같은 경우는 이 렌즈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물체가 이 망막에 상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밖에 없냐면은 이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말해서 앞쪽에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A는 일정하잖아요. 또 한편 이 렌즈로부터 뒤에 있는 망막까지의 거리 B도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조절해 줌으로써 이쪽에가 상이 정확하게 딱 맞추게끔 할 수밖에 없어. A도 일정, B도 일정하기 때문에 상이 정확하게 맺혀지게끔 무엇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
이 초점이 조절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초점이 조절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이것의 곡률 반경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 공식에 의해서 이것의 곡률 반경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모양체가 수정체를 수축하거나 이완시킴으로써 곡률 반경 R1, R2를 변경시킴으로써 초점 거리를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진기와 눈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야. 사진기 같은 경우는 렌즈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있는 상거리와 물체거리를 조절시켜 가지고 상면에서 물체의 상이 정확하게 맺히게 할 수 있는데, 눈 같은 경우는 이 수정체가 앞으로 빠졌다가 뒤로 빠졌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초점거리 F를 조절해 줌으로써 앞에 있는 이 물체의 상이 이쪽이가 정확하게 맺히게 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또 여기서 눈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앞쪽이가 물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얘가 이쪽에서 상이 맺힐 때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물체가 거꾸로 서 있잖아요. 물체가 거꾸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물체가 똑바로 서 있는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뇌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은 물리학자가 어떻게 해서 볼 일이 아니고 암과 의사나 그쪽 방향 전문가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고로 똑바로 서 있는 물체가 망막에서 거꾸로 상이 맺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똑바로 선 걸로 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 바가 아니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쪽에 나오던 물체가 이쪽에서 거꾸로 서는데 우리 뇌는 어떠한 모종 작용을 거쳐서 똑바로 서 있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배울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망막이거든요. 눈 배울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정체하고 망막이에요. 왜 수정체하고 망막이요? 렌즈하고 뒤에 상이 맺힐 그 스크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망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망막은 일단은 이러한 막이요. 이렇게 된 막이란 말이야. 이 막을 확대해서 그 속에가 뭐가 들어져 있길래 우리 인간이 망막에가 상이 맺히면은 물체가 저곳에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망막이란 것은 시각세포인 원추세포와 막대세포가 존재하는 막이다. 시각세포라는 것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받아들인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가지고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서 정보란 것은 무엇이야? 저쪽에가 물체가 있다라는 그 정보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망막이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망막 맨 안쪽에 있는 망막을 제가 적어 놨고 이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가장 안쪽에 있는 막부터 망막을 가장 바깥에 있는 막까지를 제가 망막이라고 지금 표시해 놓았지요. 이 망막 바깥에는 무엇이 있어요? 맥락막이 있죠. 여기 새까맣게 칠해진 커튼 맥락막이 망막의 바깥에가 있다. 고로 이쪽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 놓았어. 그런데 이 망막 속에 있는 세포들을 보면은 이른바 시세포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세포가 있어. 즉 빛을 감지하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다. 하나가 원뿔처럼 생긴 세포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막대처럼 생긴 세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포는 원뿔 세포하고 막대 세포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즉 망막이라는 막 속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 두 종류가 원뿔 세포하고 막대 세포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뿔 세포를 영어로는 콘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대는 라드니까 라드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될 적에는 콘셀을 원추세포 또는 원뿔세포 이렇게도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고, 라드셀 같은 경우는 막대세포 또는 간상세포 이렇게도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망막이라는 막 속에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뿔세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막대세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원뿔세포 있죠. 콘셀 같은 경우는 형태를 판별하고 색상을 판별해요. 여기서 색상을 판별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 색상을 판별하는 것이 원추세포이다. 그러한 반면에 여기 막대세포 있죠. 막대세포는 밝고 어두움을 판별을 해요. 밝다, 어둡다 그걸 판별을 해요. 그러면은 이 색상 판별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어떤 상태에서 잘 활동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밝은 곳에서, 여러분들 어두운 곳에서는 색깔을 분간해 못하잖아요. 고로 이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밝은 곳에서 주로 맹활약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햇빛이 없어도 밤에 그런 대로 약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막대세포 때문이거든요. 막대세포가 명암을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충 밝은 곳, 대충 어두운 곳 판단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지요. 고로 이 명암을 판별하는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주로 활약이 높아지죠. 여기서 원뿔세포 있죠. 원뿔세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빨간 원뿔세포, 또 하나는 녹색 원뿔세포, 또 하나는 파란 원뿔세포,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원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콘셀은 RGB 세 가지가 있어요. 빨강 원추세포, 녹색 원추세포, 파랑 원추세포,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RGB 이 세포들이 어떠한 빛들에 민감하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가로축이 파장축이야. 파장 안 적어놨지만 여기 파장이야. 세로축이 뭔 축이냐면 감도예요. 즉 그 세포들이 어떠한 파장들을 잘 느끼는가, 그것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B, 즉 파란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주로 4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빛을 잘 감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450 나노미터 파장의 빛들을 잘 감지를 하죠. 여기서 감도라는 것은 잘 감지하는 정도요. 감도. 그리고 G, 즉 녹색 원추세포는 주로 450 나노부터 650 나노까지의 빛들을 감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빛에서 제일로 얘가 감도가 세냐면은 대충 요 정도, 약 550 나노미터 정도에서 녹색은 제일로 감도가 세거든요. 즉 550 나노미터의 빛이 들어오면은 녹색 원추 세포가 제일로 활성화된다 그 말이야. 활성화되어져야 그 활성화된 정도를 시신경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그 활성화된 정도가 뇌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하 550 나노미터 근처의 빛들이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빨강 원추 세포 같은 경우는 주로 45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까지의 빛들을 감지를 해내는데, 주로 어떤 파장대에서 제일로 얘가 감도가 높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약 600 나노미터 근처에서 제일로 감도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개의 원추 세포는 주로 RGB, 빨강색, 초록색 또는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 세 개를 잘 느끼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의 물체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충 노란색이 약 570 나노 정도 되거든요. 이 57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곳에서는 녹색 원추 세포하고
빨강색 원추 세포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로 빛에 활성화되어지거든요. 그 세포들이. 대신에 파란색 빛 같은 경우는 570 나노미터 되어지는 파장에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녹색하고 빨강색이 거의 같은 정도로 활성화되어지면은 그 빛은 어떤 색깔이 되어진다? 노란색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빨강색 빛과 초록색 빛이 같은 세기 정도로 합쳐지면은 그것은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 빛이 들어왔다. 즉 525 나노미터의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빨강색 원추 세포가 조금 감도가 떨어지고 녹색 원추 세포가 조금 감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녹색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녹색과 빨강을 섞여 놓은 그 빛 정도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색깔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세포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되어지면은 이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 이 과정은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어떠한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시신경 섬유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디로 오게 되어지냐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오게 되어지냐면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시신경 다발을 통해서 얘들이 획득한 최종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원추 세포가 RGB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세포들이 외부에서 빛이 오면은 그 빛의 감도에 따라서 서로가 빛이 섞여져 가지고 그 섞여진 빛을 최종적으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빛이 맨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쪽이 망막이고 이쪽이 지금 여기잖아요. 이쪽이 지금 빈 공간이 아니고 유리체라는 투명한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이쪽 유리체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쪽부터 망막이 시작돼 가지고 맥락막에서 망막이 끝이 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빛을 받아들인 광세포들이 이쪽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전기 신호로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그 전기 신호들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이게 되어지냐면 이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이쪽이 바로 옵틱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광원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또 시신경 유두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요리 모이게 된다 그 말이야. 이쪽이 바로 시신경 유두요. 옵틱 원판, 광원판.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 신경들이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세포가 있어 없어. 즉 원추세포나 막대세포가 이쪽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이 만약에 이쪽에가 맺혀진다. 그러면 그 상은 우리가 인지해 못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맺혀진 상들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처음에 맹점 그 실험해 봤지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황반이에요. 황반 변성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무엇을 황반이라 하냐면은 대부분의 시세포 밀집 지역으로 시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즉 황반이란 것은 이 망막 중에서도 이쪽에 조금 기들어 갔잖아요. 이쪽을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중심와라고 불러. 중심와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그 중심와. 이쪽 한 지점을 중심화라고 부르는데 황반이란 것은 중심화 부근의 이쪽을 황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황반이 중요하냐면은 모든 시세포들이 거의 황반 이쪽이가 밀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 시세포가 얼마만큼 밀집이 되어져 있는가,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것이거든요. 지금 세포 수라고 해서 여기서 셀이라는 것은 시세포죠. 시세포는 뭐가 있어? 원추세포하고 막대세포 두 종류가 있고, 그런데 원추세포는 R 원추세포, G 원추세포, B 원추세포, 그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원추세포들이 주로 어디에 밀집이 되어져 있냐면은 이쪽을 중심화라고 했죠. 뻘짝 들어간 이쪽 부분을, 이 중심화를 중심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걸쳐서 망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시신경 유두라고 해서 없고, 주로 그 세포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은, 자, 일단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중심화 여기에만 있습니다. 즉 중심화, 이 쏙 들어간 이 좁은 영역에 걸쳐서 어떤 것이 대다수로 있어? 원추세포가 이쪽에만 주로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황반 이쪽이 망가져 버리면은 형태 판별을 할 수 없고 색상 판별을 할 수 없죠. 말 그대로 장님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막대세포 같은 경우도 이 중심화 부근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황반이 차지한 부분은 대충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이쪽 근처가 되어지죠. 즉 황반 이쪽에가 대다수 막대세포와 원추세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황반 변성인가 뭔가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즉각 안과에 가야 되겠더라. 여러분들 또 영어 있죠? 이게 실리에리 바디,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될 적에는 모양체 또는 선모체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체나 선모체나 같은 말로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눈 해부 영상 있죠. 즉 눈을 해부하는 그 영상, 그것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각막도 직접 보고 수정체도 직접 보고 홍채도 직접 보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요.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